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과 같이 만들었던 센터가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딱 반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직과 행정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직들이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할 때 간간히 그 얘기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토론들을 조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마이크가 하나라서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무슨 마이크가 있기는 한데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까는 뭔가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이제 그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의 고민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의 이야기 말고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 그리고 보통 이제 대화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여러분 좀 계신데요. 대화 모임에서의 그 대화, 저희는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보통 이제 토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가 하는 대화는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조금 달리 해볼게요. 혹시 지원센터에서 오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지원센터에서 오신 분. 예. 자, 지원센터 중에 내 경력이 지원센터에서의 경력이 3년 미만이다.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이분들에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센터가 어떤 데야? 내가 느끼는 센터는 어떤 데야? 그 다음에 뭐 센터장도 있고 팀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엄청 불편해. 옆에 있으니까 이야기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센터가 아니에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간에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이제 센터장님들이 되게 여러 분 계신데 센터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눈치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눈치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우리 2년 3년 요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손 들고 마이크 받아주세요. 그래서 뭐 그게 도시재생이든 마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중간지원 조직에서 내가 3년 미만인데 내가 생각하는 센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 이런 거 되게 힘들어. 이 이야기부터 일단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주임 김하란입니다. 네,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다행인 것은 일이 아주 재밌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병아리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실 것 같은데 좀 민망하긴 해요 지금 사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군 센터가 아니라 도서센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시군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저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니까요.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특히 저는 사무국에서 마을활동가 선생님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시군 지원센터 역량 강화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데가 무슨 역량 강화 교육을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센터장님이 주신 책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좀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희 마을 활동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꽤 오셨거든요. 근데 뵐 때마다 정말 반갑고,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뭐랄까요, 풍족하게 별 걱정 없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나왔다시피 중복되는 그런 교육에 관한 피로도, 이런 게 양순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막 교육 같은 걸 기획할 때 좀 더 새로운 것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뭐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어디까지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 병아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국장님, 이경화 국장님께서 매우 오픈되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고 싶다, 선생님들 이런 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면은 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이제 병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활동가 선생님들께 챗GPT로 보고서 쓰는 이런 교육도 하곤 했습니다. 행정과의 전화 통화를 아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하부 조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한데, 그런 속상함은 그냥 별개고, 어찌됐든 저도 한 주민이고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공동체가 정말 이 모든 사회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데 정말 기여를 하는 저도 한 10년 후에는 여기서 좀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김아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마을센터 정은아입니다. 오매하게 됐어요, 속으로. 어찌 않았을까. 가까이 얘기할까요? 생각하는 것은 많은데 좀 가장 큰 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공동체하고 네트워킹만이 답인데, 근데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저도 개인주의자예요. 근데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너나 없이 지내고 이런 것을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이 공동체 일 자체가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얼싸절싸 같이 좀 지내고 울타리도 좀 없애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제 안에서, 내면에서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조절하는 중입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일은 재미있다가 재미없다가 합니다. 그럭저럭.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쪽에 더 가까워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넘길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박수옥 주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사 5일차고요. 오늘 그냥 따라왔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많이 공부해서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더 계신가요? 3년 미만. 자, 일단 요 정도 들어도 되겠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센터 말고 마을 활동가라 불리어지는 사람들, 내지는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아까 계셨는데, 여기 있는 너무 연식이 오래되셨어. 이렇게 조금 있다가 없으신데, 근데 여기 계시네요. 자, 뭘 여쭤보고 싶은 건가 하면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마을 내에서의 갈등 말고, 마을 내에서 힘든 거 말고, 센터가 날 이렇게 어렵게 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이 날 이렇게 어렵게 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초보 마을 활동가인 지 한 6개월 됐고요. 그러다 보니 행정하고 크게 부딪힌 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리어 행정과 좀 부딪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고요.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병아리다 보니까 내 역량을 강화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목소리를 낼 때는 그때는 좀 건의도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 제가 공모 사업에 실무자로 있을 때하고 지금 이제 마을 활동가로 있을 때 그 차이점. 실무자로 있을 때는 활동가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름 불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쉽지는 않구나. 네. 그리고 배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그런 행사에는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아울 센터장님이 날 되게 힘들게 해요. 이런 흉도 좀 보기를 희망했고, 아울 센터가 날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런 이야기도 좀 듣기를 희망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밥 먹고 가셨어. 너무 안타까워요. 자, 어떤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 싶었었는가 하면, 사실 이제 최근에 다 공모 사업이잖아요. 뭐든지 공모 사업이라는 거예요. 50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억짜리, 50억짜리 다 공모 사업인데, 실제 이제 예전에는 그거 다 행정에서 했던 업무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센터로 넘어와 있는 중인데, 일선 센터에서 실무자들은 사실 그거 행정 서류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것들을 막내들이 합니다. 근데 이 막내들은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선배들한테 배운 대로 그걸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반대로 마을이나 마을 활동가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화살이 센터로 와 있는 거죠. 전에는 공무원 놈들이 말이지 그냥 딱 자리만 지키고 있어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센터로 딱 넘어와 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민민 갈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행정과 민간의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근데 이게 센터로 넘어오면서 아까 소위 말하는 행정의 제일 말단, 그래서 정책을 이야기해주는 통로로서의 역할, 정책 전달자로서의 역할 부분에서 여기서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행정은 다 달라요. 사업이 5개 사업이면 5개의 부서가 있는데, 센터로 오면서 그게 깔때기처럼 쫙 모아져서 한 명이 다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통합센터를 만들면요, 그 업무를 다 해야 돼요. 행자부의 가이드라인 다르고 문광부의 가이드라인 다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행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통상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해 그러면 가버리네. 그래서 조금 친해졌어 이러면 이제 갈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조심스러우시네요. 조심스러우시네. 자, 저희가 대화 모임이라고 해서 토론이 아니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는 계급장 떼고 오는 데예요.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거인 거죠. 센터장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몰라요. 최근에 센터장님들 중에 예전에는 조금 다른데요. 요즘 센터장님은 맨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센터장님보다 그렇지 않은 센터장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무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를 내가 돈을 써보지 않았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써야 돼요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들도 그 업무를 안 해봤어. 근데 그걸 관리하고 그거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게 어려워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센터장님도 어떻게 방향을 선회해야 할지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센터장도 매한 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자, 노땅들 좀 불러볼게요. 자, 여기 뭔가 열심히 하시는 척 하지 마시고, 자, 우리 경기센터에 오래 계셨잖아요. 자, 센터에 위에 소위 말하는 임원급으로 우리 후배들이 나 이거 너무 답답해, 이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만 해주셔야 돼. 저는 경기센터에 있으면서 절대 후배들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후배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네,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뭐 경기센터는 5년이지만 그 전에 중간 지원 조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출발은 시민사회 운동, 그러니까 어떤 운동적 측면으로 센터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직업적 활동가, 운동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여라든지 고용 조건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보다는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긍심, 또 어떤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사실은 이제 견뎌왔던 부분들이 상당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 후배 동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업적인 관점으로만 센터나 중간지원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관리자 입장이라서 조금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주말이나 휴일 혹은 야간에 행사나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꼭 어떤 수당과 혹은 자기의 어떤 고용 그 안정적인 어떤 임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걸로 꼭 반드시 치환되어져야 되고, 그것의 어떤 보상들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얘기를 하면 폭력적인 방식, 그러니까 뭐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외부의 어떤 법적인 어떤 장치, 제도적,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그들의 또 권리이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또 보상은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중간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조금 더 민주적이고 소통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았는데 좀 안타깝다.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담양센터로 옮겨 볼 건데요. 현 센터장님 말고
전 센터장님, 전전 센터장. 네.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 동일한 질문이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런 마을 만들기를 200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 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했었어요. 2004년도부터 이렇게 저는 주민참여운동을 원래 했던 사람인데 그 운동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지역사회 의제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엉겹결에 완주군의 마을사업단을 맡게 됐어요. 사업단장으로.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완주군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국장님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선배인데 뻗거 있어요. 선배. 근데 그 선배는 거기에서 행정과의 팀의 거의 하부 조직처럼 그 센터가 초기에 운영됐었어요. 저는 초짜인데 사업단장으로 가서 대우를 엄청 잘 받고 다녔어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행정팀장님이 차로 모셔다 주고 뭐고 이러면서 제 발이 되어주고 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을 만들기가 뭔지 모르고 저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완주에서 이런 대화 모임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가 뭔지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뭐 그 이후로도 뭐 사람들이 나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야, 마을 만들기 전문가야, 나는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일해,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마을 만들기 전문가야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 저기 환경운동가야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보면 문화기획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도시기획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 주민자치 전문가야라고 얘기하고, 꼬리표가 엄청 많아요.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근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먼저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 섣부르다. 그러다 보니 마을 만들기든 사회적 경제든 주민자치든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요. 그러면서 서로가 너무 섣부르게 마치 모델이고 이론이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현장하고는 다 맞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죠. 그런 측면에서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10년 이상을 했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센터를 제일 많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3개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뭐 2개 시군을 통합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 활동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이 한 번도 마을 만들기 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마을 만들기가 뭔지도 모르고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하고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다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매일같이 학습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센터장이랍시고 소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좀 주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나를 쳐다봐. 그러면 나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이 실패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직접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거울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체성에 대한 걸 가지고 저는 많이 이렇게 좀 의견 대립, 충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업무의 방식이야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어떤 센터에 있을 때마다 항상 성과는 냈던 것 같아요. 센터 내부에서도 화합하고 행정도 변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꽃길을 걷는 센터장이라고 불러요. 부러워가지고 근데 모든 행정이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뀌죠. 저를 만나면. 그리고 우리 센터 식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바뀝니다. 결국은 그건 뭐 우리가 이 일을 재미있어서 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뭔가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나를 그냥 내놓고 그 위계 질서에 맞추거나 그 형식에 맞추면 내 삶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참으면 안 되는데 저는 참지 않거든요. 요구하고 바꿔야 되고 그게 저는 비폭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정서와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서로 협의하고. 근데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면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도 제가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받아오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그걸 갖고 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좀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함께 식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센터 안에서 내가 센터장이니까가 아니고 센터 안에서 내가 센터장 역할을 할 뿐이고, 근데 그걸 그만두면 그냥 활동가로서 또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센터장을 그만두면 사라져 버려. 그건 활동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센터장이든 팀장이든 간사든 활동가든 뭐 그냥 시민이든 상관이 없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 내부 식구들하고는 그런 문제로 이견과 삶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거 가지고는 뭐 이견이라든가 뭐가 실수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뭔가 뒷골이 쫙 땡기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깨알 자랑들이 너무 많잖아. 자, 일단 여기 우리 마을만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쪽에서도 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주제가 부담입니까? 재미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네, 네. 그래요? 여기 저기 광산군 얘기만 해야 되는군요. 네. 일단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서는 그냥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었고,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봉착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뭐 모든 요새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의 전문성이나 그런 지식들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은 누가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좀 그런 거지만, 뭐 그때도 제가 1세대라고 감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해도 그게 정답도 없었고 그냥 누가 질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미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거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그때부터 좀 부담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이거를 잘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연속이 돼가면서 어깨에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이게 올라가면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조직의 인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부담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도 어떤 급여적인 부분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지만 당시의 조직에서의 생태 구조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좋아서 지역을 살았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조금씩 뭔가 변화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에서의 즐거움을 느꼈고, 내가 뭐 하나를 잘 만들어서 뭔가를 전달하거나 뭔가 지역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에 즐거움을 느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행정과 일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그 갑질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런 데서도 많이 느꼈던 서울에서나 벗을 법한 그런 불편함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중압감, 뭐 조직에서의 직책이 쌓이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고자 해야 되는 어떤 또 유대관계가 생겨야잖아요. 왜냐면 뭐 사무국장이라서 사무국장만 혼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야 결국은 뭐 작은 인원수든 큰 인원수든 같이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광산구 와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책임감, 중간 관리자로 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도태되면 되지 않는다, 도태되면 안 될 것 같다, 도태되면 뭔가 떨어져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 센터는 좀 특이하게 제가 뭐 다른 적지 않은 연차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연차의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재생 공동체센터가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조직이 통합되기 전에 공익활동센터라는 조직 체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있는 근무자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15년 이상의 활동했던 경력자들, 돌봄에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외 다양한 활동 조직들이 뭐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오면서 지금은 이제 민간 단체로 있지만 그런 다양한 경력들이다 보니까 다들 자기 일에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 그 책임감에 맞서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디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뜻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진 않습니다. 누구 하나는 일을 100%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180% 일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특이한 건지 모르지만 그 80% 일하는 만큼의 마이너스 부분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결국은 채워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광산구에 보면 원당산 공원이라고 공원 밑 꼭대기에서 일을 하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불등이라고 맨날 한 12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늦게 퇴근을 하는데 이게 야근의 개념이 지난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늦게 좀 가도 내 집 앞이 1분 거리니까 가는가 보다 하는데 물론 지금도 집은 가깝지만 이거는 야근이 아니라 철야의 느낌으로 일을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이 어느 정도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지역에 조금씩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통합적인 가치든 내가 공동체적인 업무 일을 하던 간에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름의 네임들을 다들 좀 자존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광주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 광주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그런 거에 놓치지 않고 잘 끌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저도 이제 같이 그거에 승화돼서 같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기도 뭔가 깨알 자랑질만 하는 것 같아. 우리 동료가 너무 멋져요. 뭐 이런 깨알 자랑질만 하는 것 같아. 이거 말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지만 강원도 태백시 그 황지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권혜진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주민협의체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이 스타트 되자마자 이제 센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4년 차이고 중간 지원 조직은 여기서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이 많이 맺혀서 좀 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냥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협의체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팀장이 원래 그 예비사업 때 팀장님이 계셨다가 안 계신 상태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훌륭한 그 기초센터 센터장님이 계셔서 막 나대봐 이렇게 펼쳐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나댔어요. 근데 현장 일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 보니 제가 막 나대는 것도 나대는 거지만 뭔가 혼자 센터라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어서 그래도 혼자 센터고 난 코디네이터고 팀원이지만 말단이지만 그래도 뭔가 무게 있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2년을 꼬박 보냈고 24년 들어가면서 팀원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제 코디가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코디랑 둘이서 1년을 또 보내고 올 초에 저희 또 현장 팀장님이 이제 드디어 오셨습니다. 혹시 도시재생 카톡방에 그 조상님 같은 센터장님 모시고 아버지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2년 3년 전에 올린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전데요. 팀장님을 모시고자 그때 그렇게 제가 홍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2년 3년 동안 엄청 시달렸어요. 행정에 시달렸고 저희 그 훌륭하셨던 기초센터장님이
그 지방 정권 바뀌면서 팽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경이면서 거의 이제 행정에서 아무것도 일을 주지 않는 상태로 1년을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런 1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위탁이 되어서 조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근 센터장님도 오시고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이 조직은 또 다른 또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그냥 직장인들인 거예요. 그냥 타 지역에서 파견온 조직이 위탁을 받다 보니 지역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었고, 그냥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에만,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나마 그때는 행정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괜찮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관계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저도 이제 같이 열심히 술을 먹고 다녔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조금 텄었어요. 근데 또 그 술자리에 있던 핵심 사무국장님이 또 떠나면서 또 그 같이 술 마시던 팀장님 과장님이 되시면서 현장 일은 전혀 안 돌보시게 되고, 뭐 아무튼 지금 조금 저희 조직 내부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회의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들고 머리가 아픈데,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제 팀원으로서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센터장님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스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던가 그런 마인드를 조금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도 저는 다 휴가를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몇 번은 출장으로 끊으려고 했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지금 현재 조직에서는 그게 설득이 잘 안 돼서, 또 굳이 저도 계속 설득하는 게 구차스러워서 아유 그냥 연차 한 10몇 개 있는 거 쓰지 뭐, 그러고 이제 다니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현장도 사무실 일도 다들 바쁘고 다들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배우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에게는 조금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그런 거에 대한 방패막이가 돼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통합적 리디자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발제 내용에서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각 과 간의 그런 칸막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 지금 여긴 다 개인으로 와 계시니까 개인들 안에서는 통합적인 어떤 것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도시재생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보니 도시재생 일에 대해서는 지금 3년만큼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행안부의 말 만들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촌 뉴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겠으나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귀를 열어두고 눈을 밝혀두고 언젠가 내가 저기 우리 현장이 끝나면 저기에 또 꽂혀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행정이나 아니면은 의회나 이런 곳에서 칸막이를 없애주지 않아도 언젠가 그게 허물어질 때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나서고 내가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 영역이 아니어도 저것도 어떤 얘기일까 모르는 단어들이 또 계속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개념을 세워나가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고 싶은 만큼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책이라던가 이런 건 부분은 잘 모르지만 3년 동안 힘들게 활동하면서 내가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나 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이 나한테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활동이 우리 마을 주민협의체나 마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역량 강화들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던가 사업을 구체화시켜 가는 것들로 하고 있지만, 조금 오지랖을 부리면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위원회 무슨 견학을 간다 그러면 항상 버스 타자마자 술 주시고 이렇게 견학을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혹시 견학 갈 일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적당한 곳을 매칭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오지랖도 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통합은 본인이 조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나 스스로도 통합이 할 수 있고 마을을 통합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나 위치나 시간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살짝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네,
냄새 나나요? 네. 자, 뭔가 맛있는 냄새 나죠. 저게 닭이 지금 왔는데요. 저게 조금 더 우리 토론 끝날 때까지 있으면 다 식어서 맛이 없어. 자, 그래서 따뜻할 때 먹어야 되겠죠. 예, 토론하면서 먹겠습니다. 풀어주세요. 네, 네, 풀어주세요. 자, 일단 이 속도가 조금 더 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 통합 지원 조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하면 기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나 공간이라든가 사람, 특히나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통합을 하면 행정은 두 가지 양태로 보일 거예요. 하나는 통으로 휙 넘겼어, 그러니까 엄청 편해져 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너무 말이 많아, 이렇게 해서 양극단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 올 거, 지원센터에 있는 우리는 공부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업무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는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공부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담양을 이야기하면 담양센터, 그 마을센터랑 도시재생센터가 같은 공간에 있죠. 지금 도시재생의 업무와 마을의 업무 완전히 달라요. 룰도 다르고 배워야 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이제 아까 사실 이제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담양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실 건데, 담양이 전국 최초로 마을 자치를 선언했던 데입니다. 주민자치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 자치, 리단위 자치를 처음으로 선언한 데가 여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아직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근데 바뀌었죠.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게 쭉 밀고 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분은 가고 있고 일부분은 좀 중간에 속도가 안 나거나 서고 있고 뭐 이런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뭔가 이렇게 주민들이나 또 행정의 마인드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태백 같은 경우는 행정의 마인드가 거진 바닥입니다. 연구원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광역마다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는 전북연구원이겠네요. 전북연구원, 전남연구원 뭐 이런 연구원들이 있는데, 강원연구원은 태백에서 업무 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업무 자체, 그러니까 연구 용역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행정하고 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라고 하는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거 이제 우리 대화 모임이 지금 올해 118회잖아요. 지금 118회인데 시기마다 특정 센터에서는 여기 못 가게 했던 센터들이 있어요. 지침으로 아예. 여기 대화 모임에 한번 갔다 왔더니까 애가 태도가 달라졌어. 엄청 시건방져졌어. 뭐 막 대드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나 공부하러 가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내부 지침으로 운영했던 데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나는 가기 싫은데 내 업무 잔뜩 쌓여 있는데 갔다 오라고 강제로,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 행정이 있으면 행정과의 그 소위 말하는 그 통합행정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행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군데에서 행정협의회들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이 개별 업무를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과 내에 보통 뭐 2개 내지 3개 정도의 개가 있고, 그 개 안에 통상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같은 개에서 바로 옆자리입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는 직원에게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까 행정협의회면 적어도 과 단위거든요. 과 단위가 4개 내지 5개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인데, 행정에 어공으로 계셨던 분들 계시죠.
엄청 바빠요. 뭘 하는 일은 없는데 엄청 바빠. 회의도 많고 뭐 오라가라는 데도 많고 또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해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정들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패스할게요.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조금 계시면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 지원 조직을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채 공모 사업들 중에 가장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어촌 신활역이에요.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근데 어촌 신활역도 엄청 개고생을 했거든요. 틀이 안 잡혀가지고 그 이야기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질하는 걸 좀 시켜주시지. 그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행 누질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농림부에 있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 어촌 활력 사업 자체를 해수부로 이렇게 이관을 시켰었습니다. 도시행 누질 사업 시작되는 시점에.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촌 누질 300 사업이란 걸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체 관점의 사업들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도시행 누질 사업 자체가 초기 2, 3년 동안은 거의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지만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양한 시민사회부터 해서 사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룹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또 정상화를 해 나가는데 어촌 지역에서 만들어낸 어촌 누질 300 사업은 완전 변방에 다 있잖아요. 어촌이. 그러다 보니 해양수산부가 공동체적 관점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데다가 지역사회 안에서라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다양한 단위들이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가고 정책을 지역에 맞게 수용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촌 지역은 그런 여건들이 안 되죠. 그래서 어촌 누질 300 사업이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다 방파제 조성 사업을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 말년에 야,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해서 정책을 폐기를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겠네. 어촌 지역에 가서 누질 300 사업을 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란 걸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이 안 되는 뭐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든 게 지금 저희가 22년도부터 하고 있는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23년도부터는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 사업 지역에서는 지침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권상동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거의 없고 방향성만 담았었어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니까 거의 도시재생 사업의 테스트베드하고 비슷한 형태죠.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지역에서 정책 수용을 해서 지역에 맞게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면 되는데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그걸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뭐 민간하고 계약을 하고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수산직 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토모 건설직에 있는 분들도 잘 못하는데 수산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의 첫 1년은 다 놉니다. 다 손 놓고 계약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행정은 모르면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서 1년 보내고 2년 보내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 전국에 시범사업 지역이 4곳이 있어요. 저희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행정과 협약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문안도 만들고 해서 협약을 했는데 또 다른 시범 지역들은 행정과 협약을 맺는 협약서를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해수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 협약서도 우리가 써줘야 되나 하면서 또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협약서가 해수부에서 내려오면 그게 이제 표준안이 되고 지침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해에 협약서 써서 협약 맺고 운영을 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해수부에서 내려준 협약서대로 다시 바꾸라는 거야.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도 앵커 조직과 행정이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는 지역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지역들은 그런 적은 없다면서 또 해수부에다가 지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부에서 또 고민하다가 지침을 내렸는데 이게 또 형식이 되죠. 그러면 저희는 추진하다가 또 멈춰야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말 갈피를 붙잡고 하지 못할 때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것을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더욱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라고 행정조직과 저희 같은 앵커 조직들이 해수부에 끊임없이 요구하면 끊임없이 형식은 계속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내면서 시범사업 지역들에게 행정과 앵커 조직들에게 제가 요청한 게 너네 해수부에다가 요청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너네들이 거기다 요청할수록 형식화되는 지침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것은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져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해수부에 요청하지 않고 저에게 얘기를 하죠. 저에게 얘기한다는 제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4개 시범사업 지역의 앵커 조직과 행정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협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범사업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을 만들기고 주민자치고 도시생이고 사회적 경제고 지침이 많죠. 근데 이 지침대로 맞추기에는 뭔가 어설프죠. 너무 형식화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끊임없이 지역의 상황과 지역의 역량, 지역의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오는 지침에만 맞춰서 일을 하면 그 센터는 일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형식화된 일만 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형식에 좀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지역에 맞게 변환하면서 지역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은 하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쓴 책,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말한 이야기,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활동했던 현장, 거기만 죽장 다녀.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버리죠. 포장된 것도 많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가 활동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사람과 지역의 행정과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해내기 위한 방법을 지역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한데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사유하는 사고를 좀 잃는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다 보니까 행정도 따라가고 센터도 따라가고 주민들은 답답하고 아까 이제 뭐 행정 공무원들이 안 오셔서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센터 초기에 공무원 교육을 하면 전국에 센터가 몇 개 있지도 않았었지만 그 센터들이 모두 놀랬어요. 공무원들을 센터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 권한을 줬다고? 모두가 그랬어요. 서울센터도 그렇고 모든 센터들이 다 놀랬죠. 진안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센터가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것 또는 공무원이 센터 너네 모르니까 너네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시켰던 이유는 행정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5가지. 이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해소가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저는 행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읍면하고 통해서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읍면에서 상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너네 부서에서 다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안 돼요. 자 그러면 읍면에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 만드기가 뭔지는 알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받을 기회가 있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 움직이니 알아야 움직이니 그 사람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합의하는 5번, 10번의 과정들,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한 게 행정에서 너네들이 교육 개설해 주세요. 행정협의체 만들고 협의체 하자고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다 요청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제안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는 그걸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협의하면서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이야기가 통하면 또 다음 거 하나를 만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입장에서는 센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국의 많은 센터들을 만나고 학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행정 공무원들을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점은 센터가 스스로 하지 않고 센터가 뭔가 학습해서 요청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센터는 또 행정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센터보다 행정이 우위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착각해버린 것들도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과 센터가 서로 구분하고 경계짓고 저도 옛날에 많이 싸우고 욕하고 주먹 다짐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지켜야 될 우리 권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거기서 뭐 을이 돼서 활동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로가 다 경계를 두고 만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를 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같이 이야기하고 먼저 아는 사람이 리드해줘야 모르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데 행정 모른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리드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더 경험 많고 우리가 많이 알면 우리가 행정을 리드해야 되는데 또 행정보다 센터가 더 하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리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통보를 받았어요. 시작할 때는 언제까지 이 공간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연락을 받기에 10시에는 비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저 뒤에 맥주도 잔뜩 와 있어요. 저것도 마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부 마시고 그다음에 숙소로 들고 갈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야기도 좀 더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공간을 내주기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야, 맥주도 풀어주세요. 네, 맥주도 풀어주세요. 자, 그냥 네. 저도 이제 센터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행정하고 일을 하면서 권리하고 권한하고가 간혹 보면 혼용돼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누가 위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의 개념과 운영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데 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권한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권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행정 쪽에서 일을 하면서 위탁을 받아보기도 하고 위탁을 줘보기도 했던 입장이라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을 관리 또는 마을 만들기를 하는 활동에서 권한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바로 고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권리라는 이야기로 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탁받은 권한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금 더 기준을 잡고 그리고 행정 조직에서부터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라는 순간에 가서 그럼 행정이 결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센터가 운영하면서 이거 애매모호할 때 행정에다가 물어보고 행정에서 된다 그러면 하고 행정에서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상황.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나눌 때, 업무를 분장할 때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권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 업무를 위탁을 받거나 또는 업무를 대행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권한의 어떤 그 단계나 결정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위탁을 받고
업무를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문제가 걸리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행정에 의한 법리 해석, 나중에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전 감사를 청구를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때 행정에다가 다 물어보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하는 순간 나중에는 이제 행정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행정에서 우리 그거 결정 안 해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일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센터라면 센터의 어떤 업무 협약을 할 때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경계 내지는 협의, 허락이 아니라 협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루틴을 만들어놔야 내년에 또 똑같은 문제로 올해는 됩니까? 올해는 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권리라는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부터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디펜스를 하더라고요. 그게 센터의 권리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그 행정하고 이야기할 때 권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업무의 분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뭔가 마이크를 달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끝날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뭐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문화 연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행동 활동을 좀 문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 여기 대화 모임 와서 저 제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이제 전대국 박사님도 뭐 어떤 관련된 얘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다양한 정책 하나의 운영 체계를 고민하는 건 사실 행정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왜 활동가가 고민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고민하고 주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좀 뭐 부연하면 센터가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사실 뭐 관료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관료제 잘 아시죠?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상하 질서가 있고 그리고 문서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기록화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급여라고 하는 대가를 받는 조직이 우리는 관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행정을 관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센터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 저도 물론 센터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센터에 있을 때 한 4개 부처의 사업을 이렇게 행정을 도와서 행정을 지원한 거죠. 제 입장에선 행정을 지원해서 용역사가 써온 공모계획서를 다 빨간 펜으로 검토를 해주고 용역사를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니네 글도 안 되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밤새가면서 공모계획서를 수정을 해가지고 또 과장님 발표 교육시키고 막 이래서 국비를 한 700억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농촌 협약부터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 셋들 뭐 근데 이제 행정 입장에서는 센터가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센터는 이렇구나라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제가 그 지역에서 센터에 처음 딱 가서 전체 한 달 동안을 전체 읍면 리를 다 돌고 이장님들을 다 만나고 그러면서 느낀 생각은 지역의 리더십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활동가 교육을 세팅하면서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지역은 좀 산골인데 저 상류 쪽에 재련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가서 들여다보니 이제 재련소를 없애라고 하는 환경주의자들과 재련소가 없어지면 생계를 잃어버리는 주민들과 재련소 직원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재련소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 교실을 해가지고 뭐 이런 지원들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재련소 노조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제가 행정하고 대판 싸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직원들 월급 올리는데 1.8% 올려줘서 제가 3% 올려라라고 해서 싸웠는데 행정에서는 월급이 낮은 센터의 예시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급이 가장 높은 센터의 예시 5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쌍욕까지 해서 저는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센터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역량이 낮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관료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적으로 리디자인하면 누구한테 혜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주민들에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대 국가에서 근대 국민이 되기 위한 국가의 시도죠. 끊임없는 시도. 그걸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통합적 리디자인을 했을 때 과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민이 과연 좋아할까? 저건 누구를 위한 통합적 센터일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고민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숙제 또는 과제로 좀 남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주민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주민, 흔히 얘기해서 주민 리더라고 불리는 뭐 주민 협의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바꿔서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어떤 주민을 만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드디어, 얘기하신 오늘 세미나 대화의 주제 중간 지원 조직인 통합적 리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좀 들어서 같이 이어서 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 전대욱 박사님의 그 발제 내용의 방향이랄까 주 골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양순애 센터장님 발제하고 같은 통합 정책에 따라주면 초점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난 그 양순애 센터장님의 중간 지원 조직이 통합적 디자인이 오늘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제기한 핵심적인 오늘의 좀 토론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의 통합적 관점의 정책 수용, 이른바 이건 우리나라 행정 체계라든가 에서 특히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까 중앙 부서의 부서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을 만들기에서 나온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그것을 지역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고 그것을 확보해야만이 그나마 부족한 재원 속에서 주민에게 뭔가 서비스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되니까 그것이 특히 취약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방에서는 계속 뭐 다양한 형식으로 그것이 성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정책 수행이 이전하고 다른 기존의 행정에서 해왔던 정책 수행하고 다른 마을 만들기 방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들을 느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활동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그러면 그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들의 이제 문제가 이른바 이 깔따구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집행 실행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모여서 이 막힘 현상이 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권한이 주어졌으면 다행인데, 그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그 실행 주체나 그 막바지 깔때기 부분에서 권한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새롭게 리디자인하거나 그것을 재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가, 심지어 예산을 가지고 뭐 다시 배분을 한다가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정책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권한은 다 위에 있고 위에서 다 설계된 대로 된 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칸막이로 해서 다 중복되는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 밑에서 실행 단계에서 안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자치와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 재정 권한, 인사 권한과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저는 백약이 어떻게 보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지원 조직에 예를 들면 독립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줘보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겠죠. 통합해서 하면 여기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서 그 통합 가져가봤자 더 짐만 되고 더 복잡한 문제만 발생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할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잘 곰곰하게 좀 따져보고서 대안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무엇일까, 사명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통합적으로 발전해 나갈 더 발전 단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전하려면 그 부분, 행정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정의와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특히 정책화로 연결시키고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중간 지원 조직이 원래 중간 지원 조직의 취지와는 달리 여기서 표현대로 이른바 정책 사업, 중앙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마련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부 집행자로서, 하부 전달 체계의 말단으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본래의 자기의 고유사업이라고 그럴까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존의 행정체계, 관료체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 거버넌스 행정의 요구에 맞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도 돕고 주민도 조직화하고 주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인사권과 재원을 보장해 준 시스템이 될 때만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확보하고 행정과 협약하고 해나갈 것인가, 그런 역량을 기를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그러한 여론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심지어 그것을 뭐 정책화가 되든 법을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조건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형태를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중간지원 기관의 관료화나 기득권화를 더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서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서는 그런 걸 많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안 드렸더니까 드디어 마이크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어요. 네, 전남센터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8시 반에 몰래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떠버리면 자리가 너무 헝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면 오늘 날새기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제 먼저 가야 될 사람들은 뭔가 오늘 와가지고, 오늘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주제를 사실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발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뭔가 느낌들을 좀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좀 그 느낌들을 전혀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여기 주무시는 분들한테 고민거리라도 좀 던져주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은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이 관료화 됐을 수도 있고 행정의 백업 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지금 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그 두 분 발제에서 이야기했던 현재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통합됐을 때 그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접근이 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 전라북도 사례, 그다음에 충청남도 사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 도청 내에 농촌활력과라고 하는 부서 그 과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업들이 통합이 돼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까지 사업적으로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라북도를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전라북도에 그 일괄적으로 어떤 그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처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조직이지 사실 각 시군 센터들이 용역 업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됐을 때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 리디자인했을 때 문제점들을 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기초하고 광역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기초는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니까 각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중간 지원 조직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통합 운영을 하거나 하는 게 좀 정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광역에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광역은 오히려 그렇게 갔을 때 오히려 생각을 이렇게 좁혀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생각 자체를 이렇게 가둬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시라고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센터장님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여기 센터장님 일어나면 우르르 일어나셔야 될 거기 때문에 한 꼭지 내지는 한 꼭지 플러스 반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걸 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중간지원 조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주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퉁퉁퉁 건너뛰면서 하나씩 잡고 있어요. 이게 다 묶어졌을 때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그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내지는 뭐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남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역과 기초에서의 위계나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광역이 기초처럼 움직이면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초가 광역처럼 움직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담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기초에 조금 더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나중에 광역 그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전남센터장이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식사하러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 드렸는가 하면 돈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 드렸어요. 돈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간에게 돈을 주는 건 민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네, 민간 보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뭔가 받는 거에서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민간 자본 보조, 하나는 경상 보조. 자, 담양은 공모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많아요? 경상 보조예요? 자본 보조예요? 경상 보조. 야, 전남 센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상 보조. 최근에는 경상 보조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마을 만들기 내지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올라올 때는 경상 보조보다는 다 자본 보조였어요. 자본 보조로 가다가 이걸 경상 보조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뭔가 부동산의 가치도 너무 비싸고 뭘 할 수 있는 땅덩어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가능한 공동체가 없는데 야 마을이 서울에 마을이 어디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본 보조 중심에서 경상 보조 중심으로 넘겨요. 근데 그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경상 보조 중심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경상 보조하고 자본 보조로 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돈 집행이 되던가요?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자본보조적인 성격의 돈도 있어야 되고 경상보조적인 성격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회계 시스템이 뭐 사실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대단히 투명도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기재부가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거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과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나라 도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뭔가 계속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놈들이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지네들한테만 줘 이래서 이야기한 게 지방 보조금도 그러면 관리하자, 이게 보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공무원들에게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인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이 실무자 공무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재부 인간들만, 감사원 인간들만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외국에는 자본 보조와 경상 보조가 섞여 있는 민간 보조금이 있어요. 이거 혼합형 보조금 내지는 복합형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통합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다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통합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현재의 회계법상,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자치, 문화 업무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본인지 이게 정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쓴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들은 그거가 계속 따지고 있는 중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거 필요해 그래서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얘네는 숫자와 개정 과목만 보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계 과목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간에 변경시키지 않으면 통합해봐야 개고생만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의 사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같이 좀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국 사례를 잘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 잘 모르고요. 보조금에 관련된 사례는 많이 모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포괄 보조금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급적이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권에 있어서도 뭔가 권한 이양을 할 때도 좀 포괄적으로 하고, 보조금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포괄적이란 말은 이제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 나온 것들 중에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뭐 이렇게 중앙 정부의 보조금 플러스 지방 정부의 보조금 합쳐서 주는 형태의 어떤 이런 뭐 혼합 보조금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특히 이제 농촌 권역 사업 옛날 이런 거 할 때 포괄 보조금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이 꼭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꼬리표를 붙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사실 다 대략의 원칙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포괄 보조금 얼마 줬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뭐 30% 넘지 말게 하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레귤레이션 규제가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상보조는 사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냐를 입증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지출됐느냐. 근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공모 사업의 초기에는 아무래도 경상비,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경상비 형태의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뭔가 이렇게 뭐 공유 공간을 뭐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보조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상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 초기에는 뭐 경상 보조를 많이 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큰 규모의 시설 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으로 갈수록 좀 자본 보조가 많아지는 이런 경향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포괄 보조금 형태로 좀 뭔가 이 공모 사업을 전환하자 뭐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하는데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방 보조금법이라든가 뭐 이런 이 상위 법령이 있어서 또 단순히 그냥 지자체의 조례만으로 뭔가 규정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지방 보조금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 뭐랄까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개정하려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을 기본법 같은데 이제 가급적이면 활동가의 인건비, 그러니까 경상비라고 이렇게 못 박지는 않고 활동가의 인건비나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을 활동가들이나 마을 이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활동 수당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활 임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기본법에 자신 있게 넣긴 했지만 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사실은 좀 계속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깊지는 않아서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조례 제가 생각하기 제일 좋은 거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그 보조금 관리법
그 체계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규제들이 붙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가 민간 합동 기금을 만들 수 있다면 일종의 사회 연대 기금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민에서 뭐 얼마를 모으면은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이런 데서 뭐 5대5로 매칭해서 자기들도 그만큼 모은 액수만큼 이렇게 뭐 이렇게 매칭해서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런 기금이나 아니면은 좀 자유로운 이런 민간 재단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이제 뭐 투자받거나 융자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너무 정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는 거를 좀 지양해야 되고 자산화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나 국민운동 4단체 이 사람들 별로 이렇게 보조금 뭐 행안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절대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국공유 자산을 공짜로 받습니다. 그 자산 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공익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뭐 새마을운동 뭐 그 조직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 조직법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법을 제정해놓고 그 법안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주는데 마을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이크를 쥔 저걸로 일단 정리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배기만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조직 내 민주주의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첫 번째 사실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도 이제 그런 거인데 고민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대엽 박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좀 살 덧붙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뭐 그래도 편하게 맥주 한 잔은 마시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야기 받드린 부분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고 우리 담양센터장님한테 모두 발언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연구자들도 계시고 센터장님들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AI 많이 쓰잖아요. 검색 좀 해봐 주세요. 연구 주제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포괄 보조금 내지는 혼합 보조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지금 경상하고 자본을 섞어 놓은 이런 형태의 그 민간 보조금 시스템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어디나 다 국가에서 국가 회계 시스템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혼합형 보조금을 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부분 이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회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잡아주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쉽게 이야기한 이제 지금 전대엽 박사님 이야기하신 포괄 보조금인데 포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포괄적으로 쓰게끔 주는데 문제는 그걸 계정감으로 잡을 때는 자본이냐 경상이나 다시 나누어서 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예 줄 때부터 특수 목적으로 포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을 지으면 여기 당연히 유지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전기세 뭐 이런 것과 인건비 최고선 몇 년 동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게 없으면 건물을 못 지어.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률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법률을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법률을 틀어막고 있는 게 기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죠. 기재부라서 한동안 쉽게 못 고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몇 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거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 맞아요.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마을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민간에서 제안해서 의원들한테 던진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거 만들어 줄 때까지 걔네들이 이걸 하자라고 기다릴 때까지 우리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통합 지원 조직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의
에라 요인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발목 잡게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을에서 같이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고민이 섞여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포괄보조금 내지는 복합보조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들.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제 마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들을 민간에서 제안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재생 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내지는 마을에서 나는 센터에 있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게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든 영역 개별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들이 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워보자라고 하는 우산 같은 개념으로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묶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부족하지요. 얘기 나오다 말죠 다. 그래서 워낙 복잡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센터장님들에게 내지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막내 그룹들이 이 이야기들을 겁없이 덤빌 수 있게끔 찾아볼 수 있게끔 하고 도발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배들은 우리보다 더 앞에 가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거나 무엇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센터장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0초만. 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발제할 때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어서요. 그 통합 지원 조직을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런 통합 재단이 필요하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게 공론장에서 여론이 형성이 된 가운데에서 수원 도시재단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뭐 많은 통합 지원 조직이 결국은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담양은 역시 담양 주민들이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 이걸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했던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이런 통합이라고 한 거는 저희 담양에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센터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라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얻은 거는 뭐였냐면 저희 새로 바뀐 저희 주무부서 팀장님이 오셔서 오늘 정말 너무나 만족하고 감명받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큰 하나의 저는 하나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 의원님, 군 의원님 그리고 이제 참여소통실에 우리 임수민 실장님까지 오셔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양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지금 이게 단초가 돼서 조금씩 좀 변화되는 그런 담양이 되도록 좀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막 생기실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술 먹어야 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전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댁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운전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마무리하고 가실 분들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한 시간들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싸들고 숙소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